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미국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치고는 뭐지 할 정도로 약했죠. 또 대충 예상되는 저점에 도달하더니 바로 스트레이트로 반등을 해버리고요. 반면 글로벌 시장, 특히 아시아 쪽 인도와 대만은 오랜 횡보 끝에 신고가를 내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후장에 외국인이 강력한 선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드러놨는데 조금 엇갈린 흐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트레이더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갈게요. 코스피 시장은 캡 상승이 나온 것 자체가 좀 문제였죠. 전일 마감 무렵 프로그램 매매 관련 선물 청산이 과하게 이루어져서 선물이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캡 상승이 나왔으니까 기술적 대응으로만 보면 무조건 매도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후 조심스럽게 하락을 했어요. 당연히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를 했고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것은 전일 종가선 이하로 내려갈 때는 콜옵션 가격이 같이 빠져주면서 변동성이 하락을 하다가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433.95에서 횡보를 하자 옵션 변동성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전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원래 지수가 갭 상승을 해서 쭉 밀리면 당연히 변동성이 상승하거든요. 왜냐하면 콜옵션을 물타기 매수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락에 따라서 풋옵션을 환매해서 해지하려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양 옵션 가격이 상승하는, 그래서 지수 하락에는 변동성이 보통 증가를 해요. 그런데 어제는 갭 상승 나와서 밀릴 때 변동성이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즉 풋 시세가 얼마 안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콜옵션은 당연히 손절매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웃긴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433.95까지 다시 올라오니까 변동성이 증가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옵션 매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변동성 상승이에요. 저는 이 고가에서 나름 콜 매도를 잘 쳤다고 생각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향성, 즉 하락을 맞춰서 옵션을 팔았는데 시장이 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도 옵션 가격이 빠지지 않거나 더 올라버리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 급히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저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멤버십 회원께 알렸어요. 야, 이거는 변동성 증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방향이 곧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난데없이 급등이 나왔다가 횡보하면 또 난데없이 급락 나오는 그런 황당한 장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고 있는 모든 지표들이 하락을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숏을 쌓아야겠죠? 근데 숏을 쌓다가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자들이 이거 내가 잘못 매도를 했구나 라고 빠르게 걷어냅니다. 그러면 그 걷어내는 것에 전일 매도한 것을 오버나이트한 애들까지 전부 다 환매가 들어오면서 시세가 위로 아주 강하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위쪽으로 강하게 나온 다음에 거기서 횡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시세 끝 이러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상승에는 옵션 매도는 무조건 철수하는 게 답입니다. 이거는 방향을 맞추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옵션 매도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럴 때는. 자, 어쨌든 다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시세가 위로 올라갔다가 횡보를 하고 다시 내려가게 되면 그 콜옵션 가격은 빠지지도 않고 풋옵션 가격은 더 늘어나서 양쪽 옵션이 빨갛게 빵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1년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시세가 거의 횡보를 하고 있다가 양쪽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터질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물론 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무슨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급락이 나왔다가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그 전조 증상인 등가격 옵션이 거의 빠지질 않고 외가격 옵션들이 양쪽으로 살아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까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옵션 매도는 싹 치우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옵션 매수를 하자니 지금 주봉 생성 초입이라면, 그러니까 월, 화 이쯤이 되면 양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봉 시세가 거의 완성이 다 된 상태에서 거래일을 하루밖에 안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 방향으로는 양매수 시세가 1박 2일짜리가 나오려면 위로는 신고가예요. 근데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또 하방으로도 시세가 나온다면 그 430선을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번 주 지나면 옵션이 4주차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콜매도 조금 챙긴 걸 이걸로 만족하고 다 포지션을 치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초반이 이상했던 게 외국인들이 9시 40분까지는 현선물 매도를 같이 해요. 그럼 이게 전형적인 시장 하락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안 밀리니까 현물 매도를 싹 걷어요. 물론 몇백억 매도한 것을 거둔 게 별건 아니지만 이 홍콩 세션 열리면서 홍콩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마저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옵션이 죽느니 사느니 애매한 흐름을 보였는데 11시 50분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늘리면서 미결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시 이후에는 선물 매수를 빠르게 늘려갑니다. 결국 거기서 콜옵션이 터지면서 선물 지수가 435를 넘어가게 되고요. 콜옵션에서 환매가 터져 나옵니다. 이 워낙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선물 베이시스가 무려 콘텐코 0.3포인트를 넘기게 됐는데요. 이 오전장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쌓을 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포인트였는데 하루 만에 0.6포인트라는 베이시스를 챙기는 차익거래를 만들어주니까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들어갔다 하면 쥐어 터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집계가 아니고 또 외국인이란 집단을 또 하나로 뭉뚱그릴 수는 없지만 선물 시장에서 방향성을 추세 추종하는 외국인들은 제가 집계한 바로는 올해 아주 무지하게 터졌어요. 특히 4월 이후로 시장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이 역추세 매매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고전을 했다고 보는데요. 추세 추종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바로 베이시스가 움직이면서 포지션을 잡은 흔적이 드러나고 추세 좀 나는 듯하면 해외 시장에 안 받쳐줘서 갭으로 터지고 또 청산을 하려니까 자기가 시장을 움직이게 된 등 아주 고전을 했다고 봐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시장을 하방으로 바라보고 변동성 매도도 거두려는 등 시장을 좀 움직일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자 선물 매도를 거두면서 시장이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6천억까지 했는데 물론 종가 무렵엔 털긴 했어요. 어느 정도 털었는데 그래도 지난주 주봉이 몸통을 거의 다 채우는 그런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기관들은 거의 손을 놓다시피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개인만이 홀로 풋옵션 매도를 하면서 시장 위로 따라가는데 그닥이 적극적인 흐름은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 들어서야 이 본격적인 포지션을 쌓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저히 윗방향으로는 보이질 않네요. 현물 시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이른바 8만전자 회복이에요. 자, 그럼 8만전자 회복이 주역은 누구였으며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트레이더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8만전자 회복이 된 것은 오후 12시 23분이에요. 그때 거래량 47만 주를 터뜨리면서 회복을 했죠. 근데 이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2,500억가량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프로그램 매수로 삼성전자가 이 8만전자를 돌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왜 하필 삼성전자냐? 외국인이 선물 매수할 때 삼성전자 말고 프로그램 매수로 다른 것들 많이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맨날 눌리지 않았느냐 하실 수 있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익 프로그램 바스켓 내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지금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어서 도저히 삼성전자를 담지 않고는 인덱스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다시 435선을 깨고 내려가면 당연히 삼성전자 눌리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매수 탄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장이 오를 때 삼성전자도 함께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시총 1등이 움직이게 되면 이 고가권에서도 오버슈팅을 조심해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마감한 이 미국 시장에서 주요 기술주들이 죄다 얻어맞았고 또 SOXX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마이너스 2.22% 하락을 해서 우리 시장에 그닥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이 혹여 시장이 회복을 하게 된다면 그 주역은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아시아 세션에서 오늘 보통 이제 제가 코스피 이야기만 하는데 오늘은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전에 발표된 중국이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8.3%, 소매 판매도 12.1%로 둘 다 울트라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기저 효과 이런 거 다 계산하더라도 아주 서프라이즈인데 이거 발표 전부터 중국 증시는 마구 날아오르기 시작했고요. 지표 발표로 아주 로켓 부스터를 달아서 조정 없이 급등을 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홍콩 증시는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했어요. 이것은 유럽 세션 눌림과도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홍콩은 그렇게 밀렸고요. 반면 대만은 최근 7거래일 동안 매일 음봉을 작게나마 맞으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려는 사인을 보냈는데 오늘 중화권 증시 강세로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뭐 1.06% 상승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18,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넘기는 그런 대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인도 증시도 거의 2달가량 횡보하던 것을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 빼고요. 아시아권 증시에 훈풍이 부는데 우리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현물 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선물로 단기 기회를 한 거라서 저는 시장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봐요. 마침 간밤에 발표된 그 TSMC 어닝 가이던스가 망가지면서 대만 ETF인 EWT 이거는 마이너스 0.22%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닥치고 롱으로 쫓아가기는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시황 마지막 그 대응 전략 때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다음 주를 아주 중요한 고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신규 매매를 자제하고 시장을 관찰하면서 총알을 좀 아낄 생각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은 드디어 오늘 주요 증시가 밀렸어요. 본장 시작하고 나서 반등 한 번 없이 줄줄 흘러내렸는데요.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 미국이 초반에는 잘 버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1%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뭐 지멘스 주식 좀 밀리고 자동차주도 좀 밀린 등 아주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메인 이벤트는 증시가 아니라 채권 시장이랑 통화 시장이었어요. 어제 그 영란은행이 그 썬더스 아재가 QE 중단을 뭐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뭐 개별 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선제적 긴축을 좀 시작할 거라는 뉘앙스를 줬는데 뭐 그전에 뭐 캐나다도 있었고 뉴질랜드도 있었지만 영국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서 영국 10년 국채인 롱길트가 부러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 국채와 미국 국채는 계속 상승했어요. 그 미국 세션 시작하고 그 상원 그 파월에 상원 발표가 있었는데 발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국채가 잠깐 눌릴 때 독일 국채도 좀 눌리긴 했거든요. 근데 발언 마치고 나니까 다시 상승세를 재개해서 독일 10년 국채인 분트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10년물도 1.297%로 마감을 했고요. 이것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그 파월의 말보다는 시장이 문제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 같은데요. 미국 세션 때 다시 이야기라고 하고 어쨌든 시장이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채권 강세가 이어졌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구리가 좀 강세였죠. 최근 들어서 기록한 고점을 모두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시아 세션에서 그 중국 산업 생산 지표가 잘 나오면서 구리에도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고요.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더욱 가속도를 붙여서 LME 마감 때 톤당 9,485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9,500달러 이상도 갈 줄 알았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유럽 세션 마감하고 저는 그 구리를 산 거를 절반 털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증시가 밀리면서 구리도 솔솔 밀려서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을 했는데 다행히 뭐 트레일링 스탑에 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뷰랑 좀 달라서 저는 이 종가에 그 종가 직전에 뭐 다 청산을 했습니다. 반면 기름은 어제 이어서 또 하락을 했어요. 옵션 만기라서 시세가 어디로 뻗을지 참 궁금했는데요. 방향성을 아래로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기름은 계속 매도가 나와서 풋옵션 시세를 자극시키기도 했지만 그래도 본장 때는 많이 올라서 72.5달러 정도에서 마감하기는 했는데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반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상승분을 죄다 토해냈죠. 결국 71.68달러로 사실상 저가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좀 반등을 했을 때 차월물 콜 75달러를 평당 1.61에 매도를 했는데 올라온 대로 매도를 더 늘리려 했는데 이 몇 개 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이익을 내진 못했습니다. 시장이 폭락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71달러를 깨고 내려가면 일단은 청산할 생각입니다. 참 재밌는 게 이 중국 산업 생산 잘 나왔다고 하면 원자재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구리는 상승했지만 기름은 밀렸어요. 이게 늘 수급이 우선하는 겁니다. 또 옵션 만기 같은 것들도 중요하고요. 아마 옵션 만기 방향이 위로 잡혔다면 저는 기름이 폭등했을지도 모른다고 봐요. 자, 그리고 통화시장 하나 더 보면 오지달러랑 키위달러가 전일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죠. 이게 미국 세션에서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세션 들어와서 다 밀린 거라서 지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그 이머징 마켓에 볕이 든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파월의 발언 때문에 이머징 통화가 눌렸다고 할 수도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은 유럽 세션 초반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였죠. 그리고 본장 시작하고 나서 유럽 마감 때까지는 잘 버텼는데요. 일단 지수가 뭐 갭다운 0.2%가 마이너스 0.2%가 나온 그 이상 변동성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변동성 올랐다고 말하기엔 좀 민망한 수준이죠. 하지만 나스닥은 달랐습니다. 나스닥은 장 시작 후 강한 매도가 나왔고요. 이내 반등이 나왔긴 했지만 또 얻어맞고를 반복해서 새벽 2시 55분에 그 14,710선을 깨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스닥 숏이 목표가 14,720포인트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적절한 이익을 챙기고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을 망친 주범은 놀랍게도 빅테크였어요. 어제에 이어서 페이스북이 또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4.41% 하락. 그리고 마이크론이나 AMD, 인텔도 모두 얻어맞았죠. 자,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진짜 꼭지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나스닥이 더 이상 반응을 안 하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라고요. 최근에 나스닥을 이렇게 끌어올린 것은 4월 이후에 그 채권 가격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논란에 휩싸였던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최근 일주일은 뭐 잡 기술주들은 얼마 못 올라오고 죄다 빅테크로 억지로 땡기면서 지수를 받쳐댔죠. 그래서 저는 러셀이 미리 밀리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이제 빅테크마저 나 이제 시장 방어 못하겠다 하고 밀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마침 이 주봉상으로도 오늘 뭐 폭락을 하든 안 하든 여기서 강한 반등만 안 한다면 기가 막힌 윗꼬리 음봉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려면 금요일장에 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고 뭐 미적대다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경 빠지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요. 제가 고점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서 이따가 유럽 세션에서 지수가 좀 빠지는 반등을 하게 되면 숏을 잡을 좋은 찬스로 여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숏은 다음 주를 바라보고 오버나이트 할 계획입니다. 개별 종목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다 기술주들이 얻어맞았고요. 은행주들이 초반에 다우지수를 받쳐대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뚱맞을 수는 있으나 바이오젠이라는 주식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 6월 7일에 그 바이오젠이 신약 승인으로 40% 넘게 아주 대폭등을 했죠. 근데 그게 유일한 시세였고 계속 밀리다가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이게 무슨 지수랑 상관이 있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시장이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세는 다음 주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해요. 아래로요. 개인들이 과연 시장을 받쳐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옵션 매도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을 종가 고가권으로 끝내놓은지라서 갭다운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갭다운이 생각보다 작으면 오히려 더 튀어버릴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열릴 수 있는 데다가 이 주말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주봉 완성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이미 직전 주봉을 거의 다 감쌌어요 또. 그래서 위쪽으로도 오버슈팅 나올 수 있고 아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버나잇을 각오하고 외곽에 콜 매도를 하는 게 그나마 낫겠고요. 그리고 오버나잇을 각오하고 풋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전략은 오전 10시 30분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시장이 혹시라도 위로 급등을 하게 되면 그 급등 후 횡보기에 풋옵션을 좀 산 다음 다음 주까지 오버나잇 한 전략이 제일 유리해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하면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 또한 숏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아시아 세션이 강했던 것을 오늘도 이어가게 된다면 주요 지수 선물들이 일시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숏을 좀 쌓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숏은 다음 주 월, 화 이렇게 분할해서 쌓고자 해요. 시장이 변동성이 증가하려면 먼저 변동성이 압축이 필요한데 이번 주에 시세가 터진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숏을 좀 제대로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냥 무리해서 숏을 잡고 싶진 않아요. 아울러 이 멤버십에 가입하신 회원들께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장중 시황을 코멘트 드리고 있어요. 나름 뭐 실시간으로 코멘트를 하는지라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